안녕하세요. 빙나무 큰 나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의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잠깐 쇼핑센터에 볼 일 좀 보고 사무실로 돌아가다가 이 호수 공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왜냐면 또 사무실로 돌아가면 골치 아픈 일만 있어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참 모든 일이 좀 귀찮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힘들고 조사하고 뭐 컴퓨터로 뭐 정말 월드를 작성하든지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든지 그냥 모든 게 또 편집을 하든지 모든 게 귀찮기만 합니다. 참 큰일 날 소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슈퍼 시니어 유튜버가 되겠다고 공언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모두 잊어버리고 귀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네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봅니다. 체인지 마인. 변덕이 죽을듯 하다고 하죠.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변덕이 죽을듯 합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금세 정말 달아오른 용광로가 되었다가 조금만 지나면 차디찬 글쎄 얼음바닥에 내동겨치진 냄비 조각처럼 될 거예요. 용광로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잠깐 이슈가 잠잠해지면은 Hello, how are you? I do. 이렇게 인사들을 먼저 하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이것이 우리 미국 원어민들의 에티튜드, 태도입니다. 저는 방송을 하려고 그냥 눈을 안 맞추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눈이 마주치면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선진국에 살고 있는 마음 넓은 원어민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처럼 죽을 듯 하지 않아요. 나랑 알지 못하고 또 제 눈에 좀 글쎄 깔 보이면은 그저 가진 교만을 다 떨죠. 인사 천문에 먼저 인사 안 합니다. 거드름을 피죠. 글쎄 그 거드름이 그 얼마나 글쎄 상대방들에게 먹혀 들어가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역시 거드름 피는 자들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다고 당신 아주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하고 뭐 우대해 줄 줄 알고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사회는 또 평등사회예요.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들이 부르짖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잘나고 못남이 없이 다 같다고 하는 의미이죠. 특히 이 나라가 그것이 매우 강합니다. 왜? 이 흑백이 존재하다 보니까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분쟁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21세기가 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 인간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 서로 깨닫고 이제는 인종차별 그건 이미 불평불만하는 자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죠. 보통 우리 모든 사회에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옛날이 어찌하였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더 주목들을 하죠.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은 그 대가를 무섭게 치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손가락 받는 짓들 잘 못합니다.
뭐 조직적인 범죄인들이 아니고서는 지금 뭐 미국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 또는 무슨 어떤 뭐 총기 사고든 어떠한 범죄 사실로 인해서 사망한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숫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다 범죄 속에서 놀고 있는 범죄인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숫자들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제일 치사하고 제일 믿을 수 없는 인간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인간들, 어제 하는 말 오늘 달라지고 오늘 하는 말 내일 또 거짓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아옵니다. 믿지를 못해요. 미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내가 태어난 우리 고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자들 너무 보수가 많습니다. 배가 부르면 배고픈 자의 서름을 모르고 또 배부른 자들은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나태해지고 방종해집니다. 왜? 그것이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내가 넉넉하니까 큰 걱정할 거 없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부러운 거 있습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남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굽실거릴 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뻣뻣해지고 고개가 굳어지는 겁니다. 배가 고파 봐야 내가 힘들어 봐야 살겠다고 아우성도 치고 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구걸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아쉬운 소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세상에 힘든 자들의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 너무 보수가 많다 보니까 차고 넘치니까 그 지 마음대로 그저 또 지 수하에 뭐 국회 나라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 비서가 됐든 무슨 부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라에서 돈 다 대두죠. 아주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미국 연방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보수를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근데 그 보수가 미국의 연방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아마 정확하게 따져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뭐 월급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만 온갖 수당이 아마 간접적으로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아마 부풀려서 나올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연방 정말 국회의원 상하 의원들은 월급을 조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세계를 움직여야 되니까 세계를 도와야 되고 세계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 웬만한 주의회 시의원들, 주의원들 대부분의 많은 그 주 또는 시에서 어떨 때는 바론티어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그런 지방자치의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들은 현직에 근무하면서 어떤 주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결정할 문제가 있을 때에 참석해서 서로 의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수예요. 즉 말하자면은 의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죠, 수당. 예, 회의 참가 수당. 아주 큰 도시 아닌 이상 시의원들, 주의원들 보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코딱지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해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주 시를 위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필요함을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공권력의 강화돼서 힘 없고 가난하고 속된 말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 아마 월급을 글쎄 10분의 1, 5분의 1로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정치 바닥에서 말썽 부리고 장깨 부리고 범죄 활동하는 많은 불평불만만 일삼는 이 정치인들 아마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 양아치 근성이 있는 자들, 좌익 근성이 있는 자들,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들, 돈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그냥 가진 요령을 다하고 기를 쓰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오만 갖가지 공모술수를 다 부리죠. 이게 나랍니까?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 그 정치할 자격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뭐 사업으로 한 20여 년 보냈고 또 나머지 30여 년 가까이 부동산 브로커로 또 인슈런스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로 거의 30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는 저의 본 어떤 프로페셔널한 직업에서 저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손님이죠. 여기서는 손님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계약이라든가 모든 딜에 있어서 99% 클라이언트를 첫 손으로 꼽습니다. 저의 이득,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파이낸싱 경제적인 이득은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죠. 내가 일을 해주고 모든 계약을 치러주고 모든 딜이 끝났을 때에 손가락질 받고 나쁜 소리 듣기 싫어요.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훗날이라도. 그리고 저는 애프터 서비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 물론 대부분의 애프터 서비스는 좋은 점에 있어서도 애프터 서비스가 있겠지만 사실 애프터 서비스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본 계약이라든가 본 어떤 프로세싱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 발견되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됐든 손님이 됐든 서로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걸 수정해야 되고 또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많으면 많을수록 에이전 브로커로서 자격이 삭감되는 거죠. 사실상 진정한 에이전트들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득이라든가 클라이언트가 꼭 정말 받아야 할 어떤 베네핏, 그러니까 혜택이겠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든 간에 보험을 샀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는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필요함이라고 하는 건 언제고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에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보험이고 또는 부동산입니다. 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 아니에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클라이언트에게 더 좋은 베네핏이 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어떤 베네핏이 어떤 뭐 예를 들어 수고비라든가 코미션이 적다면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100%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더 많죠. 저 더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우리가 여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 당사자들은 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욕할 이유도 없고 또 불평불만한 일도 없어요.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그 당사자에게 어떤 경제적이 됐든 어떤 공적인 서류가 됐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 미국의 법은 부동산법이 됐든 이 보험법이 됐든 사실 모든 제출되는 서류 모든 과정이 80% 이상의 컨슈머 소비자 즉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10% 20%는 뭐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어떤 게 법적으로 어쨌든 타이틀이 변경된다든가 어떤 소유주에 대한 변화 공적으로 정부에 등록이 돼야 되고 공적으로 정부에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에이전트나 또 취급하는 브로커나 보험회사나 부동산 회사가 또 받아야 할 어떤 법적인 혜택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80% 이상은 소비자, 돈을 내는 사람, 돈을 지불하는 사람, 뭔가 내 주머니에서 뭔가 나가는 사람의 권리를 더 많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은 뭡니까? 한 자리 차지하면은 요령 펴서 법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나라 돈 빼먹으려고 머리들만 굴리고 뭔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이용해서 수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야비스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래서 걸려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온갖 거짓을 꾸며대면서 온갖 미꾸라지 새끼 그냥 그물막에 빠져나가듯 요리조리 미끄럼 튀면서 그냥 미끄럽게 그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지금 세상에 미꾸라지 없습니까? 생선 가게 가면 미꾸라지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그냥 원칙대로 잡은 거예요. 미꾸라지 잡는 방식대로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놓치고 다 잡아서 그걸 시중에 내놓고 그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 바닥에 있는 그 인간들, 특히 사법부에 있는 인간들, 행정부에 있는 인간들이 왜 그걸 잡지 못합니까? 시장에서 미꾸라지를 파는 상인들은 다 잡아서 내가 팔아서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정치 바닥에 이 미꾸라지들은 그걸 잡아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 왜 하나도 못 잡고 다 놓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시장에서 미꾸라지 파는 상인들보다 뭐가 난 게 있습니까? 근데 잘났다고 떠들겠죠. 또 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나는 국회의원이요, 난 정치인이요 하고서 어깨 폼 잡고 아주 금태 안경 쓰고 멋있는 세단 몰고 가서 아마 행세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시중에 미꾸라지가 살 수가 없다면, 미꾸라지라고 하는 그 생선을 살 수가 없다고 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시장에 나가면은 미꾸라지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한 달아씩 쌓여 있는데 왜 정치바닥에 미꾸라지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까? 왜 다 놓쳐버립니까? 무능해서? 어시장에서 미꾸라지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이 못한 인간들이 이 정치 바닥에서 이 세상을 진흙탕 바닥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잡지 못하는 이 고난을 가진 자들 전부 퇴출시키십시오. 잡지도 못하는, 고난을 줘도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들은 왜 비싼 국민의 피와 같은 그 세금을 낭비하면서 그 자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세상에 후진국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후진국들은 도리어 순진해요. 물론 거기에도 부정부패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정말 순진한 부정부패입니다. 정말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하고 또 너무 없으니까 그들은 때로는 부정부패도 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있는 정말 저소득층 에리아에서 제가 2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일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들이 벌이는 그런 어떤 조그만 어떤 범죄 행위에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그들과 무진장 정말 악의 다툼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어떤 본질과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성품들을 보고는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들을 이해한다고 저는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어떨 때 상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칠까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떨 때는 또 훔칠 수도 있어요. 또 강도, 저는 강도를 정말 아마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수의 강도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증오했죠. 그리고 화도 났죠. 그러나 제가 강도도 자꾸 당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 가서 또 어떻게 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그랬었구나. 그래서 강도 짓을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어쨌든 사회의 이론이고 이 모든 국민의 이론이다 보니까 나가야 할 공과비도 있고 또 반드시 지불해야 할 어떤 비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강도짓도 합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무슨 약물 중독 같은데 이렇게 해당되다 보니까 글쎄 그게 약물 중독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강도짓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정당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는 정당함입니다. 왜? 안 하면 죽어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되고
안 하면 또 그 중독에 빠져서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정치인 이 양아치 범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합니까? 강남 좌파라고 하죠. 그들 집에 가면 아마 황금 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다 모아둔 돈이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짓들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 팔아서 모든 치부를 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인 어떤 지네들 숫자가 많다고 패거리가 더 많아졌다고 갖은 온갖 잡탕질을 하고 있으니 그 피해를 당하는 건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선량한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 조용하고 잘 될까 하고 정말 노심초사 고난을 가진 자들의 행동, 정치를 한다고 하는 자들의 행동들을 주시하지만 돌아오는 건 없네요. 싸움박질, 권력 다툼, 또 분탕질, 정당한 법도 지들한테 나쁜 법이라고 그저 뭉쳐서 보이콧이나 하고 이러한 자들이 정말 국민들 생각합니까? 저 국민들은 그거 보면 모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허는 짓들을 보면 모릅니까? 이 자들도 지들이 하는 짓이 나쁜 짓인지도 다 알아요. 아마 지 가족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충고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허세, 자기의 권력,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런 자야 하고 폼 잡고 어깨에 힘주는 거기에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 못하죠. 마약 환자들이 마약 중독에서 웬만해가지고 잘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본 자들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정치 양아치들이 마찬가지예요. 맛을 봤으니 부의 맛을 봤으니 정말 달콤한 맛을 봤으니 할로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국민들은 또 생각 없는 국민들은 하나씩 하나씩 먹여주는 그 사탕에 중독이 되어 당뇨병 환자들이 되어 있으니 전부 이제 환자가 돼가지고 정말 제대로 치료도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피눈물 흘려보지만 이미 엎으러진 물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앞에 보면은 오리들이 한 무리가 있는데 언제나 와서 봐도 그냥 그대로의 모습들입니다. 평화스러운 모습들. 글쎄 오늘은 날개 다친 오리가 보이지 않네요. 호플리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 한 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이 시니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숨 짓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저 이름 없는 자의 그저 푸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정치한다고 하는 인간들보다 아마 제가 더 많은 인생 경험, 삶의 경험,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의 노하우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가 하는 소리 귀담아 들으시고 다 제가 지나온 다 경험한 인생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자들 분명히 밝히십시오. 사탕 하나에 넘어가지 말고 아무리 내 패고 내가 고향이 같고 내가 무슨 어떤 소속이 같다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